경우는 어떤 특정한 금융 상품의 샤리아적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또 따지고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할 것 같은데, 저 처음에는 그쪽을 할까 하다가 제가 뭐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조금 다른 맥락, 현실에서 이제 이슬람식 그 신용협동조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이제 찾아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어떻게 보면 논의가 뭐 인도네시아적인 논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확대를 시켜보면은 다른 이슬람권에서 이런 비슷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가까울 수 있는 금융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1980년대 이슬람 금융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80년대 이슬람 금융 관련 논의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이슬람식으로 금융을 운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고, 그 당시 나왔었던 답 중에 하나는 이게 큰 은행 수준에서는 좀 힘들지만은 어떤 신용협동조합 수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99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은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 뭐 보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슬람 금융이 가능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뭐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더라도 그 레퍼런스 포인트는 서양식 금융이기 때문에, 서양식 금융 거래 중에서 어떤 거래 방식들을 이슬람화 시킬 수 있을지라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확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험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슬람화돼서 이슬람 금융의 한 부분으로서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불확실성 도박 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래 방식들이 이슬람식으로 이제 변환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게 됐고,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서양식 금융을 연구를 했었던 전문가들이 이 논의에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연구를 한 그 연구 대상 문제 제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슬람 계약, 금융 거래 방식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슬람 금융을 왜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질문, 초반기에 그 이슬람 금융이 시작됐었을 때 무슬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변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책들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 이슬람 금융 관련 논의에서 그렇게까지 뭐 중심적인 논의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약자를 보호하고 뭐 사회정의, 이슬람식 사회정의, 그다음에 이슬람식 공동체의 확립,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슬람 금융 혹은 이슬람 경제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초반기의 문제의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이슬람 금융이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주변화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핵심적으로 알고 싶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슬람 금융기관을, 특히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을 운영하는 무슬림들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여러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에 이슬람식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샤리아 신용협동조합, 인도네시아에서는 BMT라는 말로 불립니다. 그래서 바이툴 말과 탐윌이라고 하는 말로 불리는데, 이 조그만한 그 신용협동조합은 1996년에 설립이 됐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한 비유하면 보면 5,000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중견 신용 협동조합으로 성장을 했는데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57%라고 그러고 자산 증가율은 한 44%.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자본금은 한 50만 불 정도가 됐고 자산은 700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한 10만 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희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큰 신용 협동조합은 아닌데 이제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로 봤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한 중상위 정도에 이제 위치할 수 있는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지역에서 한 랭킹으로 따지면 한 5등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상당히 성공한 그런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 BMT를 연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러 가서 사람들한테 야, 이 BMT가 굳이 훌륭한 기관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슬람식 거래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신용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주요 타겟이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기대를 할 때는 일반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BMT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BMT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이슬람 활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BMT 욕을 이제 다 하고 있는 건데 욕을 왜 하냐라고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자라는 말을 쓰진 않으니까 어찌됐건 돈을 빌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든 뭐라고 하든 대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쪽은 이제 1년 단위로 해석을 안 하고 보통 월 단위로 하는데 한 달에 한 2% 정도 연이율로 하게 되면 25%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25%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자 개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른다. 그건 당연히 모르죠. 내일은 다음 달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이 아니라 BMT에 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자기들도 모른다.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하려고 BMT에 가서 물어보면 대충 뭐 이 정도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그 답변을 얻게 되는데 그 비율이 한 연이율로 25%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한 10% 대출 그 이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뭐 2배, 3배. 그러니까 제가 만났었던 이제 무슬림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뭐 대략 중산층인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여기 대출 이자가 싼가 하고는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25%를 내라 이러니까 이거 도둑놈들이네 이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비판의 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BMT에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 프로핏 로스 쉐어링 뭐 이런 손익 그 공유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무단하거나 무셔락화 뭐 이제 이런 거래 기법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영업의 비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무단하과 같은 경우는 0. 몇 %밖에 안 되고 무셔락화도 뭐 한 2, 3%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주 안전하게 이제 보통 무라바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물건을 이 BMT에서 대신 사주고 그 물건을 이제 사람들한테 파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BMT에 대해서 비판하는 무슬림들의 입장에 따르면은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원래대로 하면은 손익공유가 가장 큰 어떤 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런 무라바를 중심으로 해서 BMT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BMT의 목적이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기관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무라바가 이제 대충 한 60% 정도 차지하고 무라바하고 비슷한 거래 방법들까지 합치면 90%인데 그럼 무라바 안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샤리아에서 얘기하는 방식에 따르면은 물건을 이제 저런 금융기관에서 이슬람 금융기관에서 사고 그 산 물건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개입이 돼야만 물건이 실질적으로 있어야만 하는데
이 BMT에서 이루어지는 브라바 계약에는 전혀 물건이 없습니다. 그냥 난 대충 저런 거 살 테니까 돈 내놔라고 이제 돈 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은행에서 아니면 신용협동 일반 신용협동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이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샤리아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이게 어찌됐건 소규모 그 협동조합이었고 근데 한 20년 동안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한 3,000개 내지 4,000개 정도의 그 BMT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된 그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한테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다 저거 사기꾼들 아니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BMT에 이제 찾아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니네 다 싫어하던데 그래서 1번 대충에 요구되는 비용이 월등히 높다는데 이거 맞냐 그랬더니 그 BMT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건 맞는 얘기다 인정 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는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고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일반 신용협동조합인데 거기서 이자를 20% 25% 그러니까 어쨌든 예금 이자가 이제 한 15% 정도 되는데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안 주면은 아무리 뭐 BMT고 뭐 여러 의미를 떠나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입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손익공유를 왜 이렇게 안 쓰냐 그랬더니 우리도 그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무지 열심히 손익공유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익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익이 얼마인지를 서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경영에 간섭을 하고 근데 자기들은 그런 직원을 고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비판에 대해 절차를 수긍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은 브라바 계약에서 샤리아식을 적절하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못 지킨다는 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고객한테 인도해주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해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한테 물어봤죠. 야 그러면은 니네가 하는 거는 무늬만 이슬람식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저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따지고 보면 겉모습만 샤리아 밑에는 다 신용협동조합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엔 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무지이슬람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기까지만 조사를 했으면 와가지고는 이제 욕만 엄청나게 쓰는 방식으로 이제 글을 끝냈을 텐데 그럼 도대체 니네가 뭐가 이슬람식이라고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이바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게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식하고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빠라는 이제 말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고 대다수의 다빠는 말만 가지고 한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다빠인데 실질적으로 무슬림들한테 필요한 거는 경제적인 어떤 그 힘을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소위 말해서 선교한다라고 하는 울라마들은 와서 말만 하고 어떻게 말 잘하고 어떻게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었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바다이고 선교이다 라고 하는 저런 식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BMT 관련된 이렇게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하면은 이건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이바다로서의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알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슬림 우맛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명을 갖고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이런 식의 그 명확한 자기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록 그 샤리아에 좀 어긋날 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윤이 높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확하게 이슬람식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금융기관이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을 한 측면은 이 인도네시아 이게 저는 뭐 아랍어를 잘 모르니까 BMT가 도대체
아랍어로 했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기부 자선을 이제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T는 탐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얘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BMT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편으로 영유 활동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선 활동을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BMT에서 하는 자선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맨 초반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러면은 저 자선 활동을 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왔느냐?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직원도 이제 월급 그래서 자카스를 이제 명확하게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사람들 도와주고 좀 지난 다음에는 이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리스크가 큰 문제였는데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은 그 사람들한테 그 기부를 좀씩 그러니까 기부가 강제로 여기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대한 수익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 일부를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뭐 이런 규정을 포함을 시켰고요. 근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수익에서부터 일부를 자선활동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제시하는 그 비용 중에 일부를 또 자선활동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고아원을 짓기도 하고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제가 들었던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선교사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무슬림들이 좀 적게 사는 그런 곳으로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돈을 이제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는 선교하는 거고 여기서 돈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정말로 선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활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여전히 이슬람적인 성격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샤리아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주 이슬람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영업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래서 연체가 낮췄을 때 우리는 절대로 좀 무식한 은행처럼 가서 뭐 돈을 뺏는다거나 뭐 물건을 뺏어온다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연체가 생기면은 재조정. 재조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용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비용을 없고 그냥 원금만 갖게 한다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원금을 그냥 네가 갖고 싶은 만큼 퍼센트만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재조정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그 스피릿이 결국은 연체 과정 속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한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종교를 엄청나게 중요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모여서 직원회의를 하는데 제가 한 번 갔었는데 갔는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꼭 거기 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바다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들을 모아가지고 종교 강연회 같은 것들을 빈번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업 방식도 결국은 이제 이슬람식 정체성을 보여주는 집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왜 우리 기관이 이슬람 기관일 수 있느냐라는 그 측면은 이 무슬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BMT가 결국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게 어떤 모스크에서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에 뭐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영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은 꼭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를 매개로 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시작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BMT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이 BMT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슬람 집단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비이슬람적인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펼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슬람 금융이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게 뭐가 이슬람 금융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금융 거래 그러니까 뭐랄까 복잡한 그런 것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바가 없고 가라가 없고 뭐 이런 것만으로 제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시키게 되면은 이슬람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진짜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경제적인 배경, 무슬림들의 행위자성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가 포함하지 못하는,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아마 울라마 아주 엄격한 수준에서 울라마 보게 된다면 저거는 다 할랄이 아니라 하람이라고 100%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이 BMT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이슬람 금융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자신들의 어떤 이슬람적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확대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어찌됐건 좀 확대를 시키고, 이걸 통해서 뭐 중하위에 살고 있는 사람 무슬림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슬람식 거래, 이게 과연 서양식 거래보다 금융의 차원에서 더 우월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까지 우월해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이용을 하는 기관보다 이자 없이 금융활동을 하는 게 좀 금융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월하는 건 절대로 우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연구를 했었던 BMT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금융기법을 뭐 정교화해서 이게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BMT가 BMT를 둘러싸고 있는 무슬림 공동체로부터의 어떤 도덕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슬림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슬람식 가치를 우리가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실현시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식 거래 기법을 뭐 잘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이런 차원들보다는 저런 샤리아 외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개선시켜야만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을 생각해요. 이상입니다.